인간의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의 개발로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서빙 로봇을 활용하는 식당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무거운 접시와 식자재를 운반하는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면서 여러 장소에서 활용되고 있다고요. 높아지는 인건비로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빙 로봇. 효율성뿐 아니라 안정성 및 사후관리 문제도 해결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서빙 로봇의 세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김민수 대표님 모시고 서빙 로봇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요즘에 참 이 식당에 가면 흔하게 자주 볼 수 있는 거 서빙 로봇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디지털 전환이 일상에서 잘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한 지는 벌써 5년이 되어 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제 정말 식당 가면 로봇이 많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한 근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모든 것들은 저희가 처음 로봇을 시장에 선보였을 때랑 좀 다르게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 로봇이 정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인식이 많이 변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만 해도 이 고깃집에 갔을 때랑 파스타집에 갔을 때 이 서빙 로봇이 나와서 네. 이렇게 음식도 주고 뭐 고기 세팅이 필요한 물건들 갖다 주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이 이제 편리하게 이용이 되고 있구나. 이제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이런 면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직접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또 인건비에 대한 걱정이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서빙 로봇이 좀 새로운 대안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힘든 건 사실 구인난입니다. 정말 아무리 더 많은 임금을 주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진다라는 게 정말 그분들이 겪고 있는 진짜 어려움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 로봇은 어쨌든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확실한 대안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빙 로봇을 보통은 저도 그렇지만 이제 식당에서만 봤기 때문에 식당에서만 주로 이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활용되는 분야가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가장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은 외식업장은 맞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식업장뿐만이 아니라 PC방이라든지 당구장 아니면 스크린 골프장 등 좀 약간 식당이 아닌 다른 매장들에서도 로봇이 많이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분야가 점점 다양해지고 이 활용 범주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서빙 로봇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 비용에 대한 고민이 클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정보를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3년 약정 기준으로 월 20만 원대면 이용하실 수 있게끔 네네.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낮아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로봇을 처음 선보였을 때는 3년 계약을 하시면 월 한 8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사장님들께서 물론 인건비 대비해서는 많이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높은 가격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무엇보다도 이 서빙 로봇이 가전과는 좀 다르게 계속 이동을 하고 또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직접 출동해서 해결해드려야 되는 서비스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저희가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컸던 건 사실인데 저희 역시도 그 비용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공감했기 때문에 정말 다방면으로 많이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지금은 그래도 정말 합리적인 가격까지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월 80에서 월 20만 원 정도면은 고민을 하고 계시던 업장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한번 써볼까? 이렇게 좀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될 것 같은데 소비자 관점에서 유용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신 측면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 서빙 로봇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관리, 배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기술 관점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건 좀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빙이라는 거를 떠올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안전하게 서빙을 하고 또 안정적으로 음식을 나르고 그리고 빠르게 음식을 나르는 걸 생각을 그쵸. 하게 되죠. 맞는 테이블에 잘 네, 갖다 맞습니다. 주는 거 중요하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필요한 기술에 좀 많이 집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단적인 예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사장님들께서 로봇이 팔이 달려서 이 직접 음식을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속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이 달려가지고 음식을 직접 내려준다면 속도가 너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에 걸릴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 서빙 로봇의 좀 더 본질적인 네. 운반이라는 기능에 굉장히 집중해서 개발을 했고 그래서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운반하는 기술에 저희가 많이 집중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실은 한 테이블에서 음식을 뭐 하나 두 개만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시켜서 한꺼번에 이렇게 나눠 먹을 때 이거를 한 서버가 다 들고 오지 못할 때 로봇의 1층, 2층, 3층에서 착착 내리면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실질적으로 많이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운반의 효율성을 또 높이는 기술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매장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호출벨과 연동 기술을 저희가 개발했다는 예.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서빙 로봇은 주방에서 완료된 음식을 테이블까지 서빙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이 되었다면 그렇게만 활용하다 보니까 좀 로봇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손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빈 그릇을 치울 때도 이 로봇이 테이블에서 주방까지 옮겨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러려면 결국 테이블에서 로봇을 호출할 수 있어야겠고 그럼 호출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찾다 보니까 매장에 이제 자주 보이는 그 호출벨 이거랑 저희가 연동을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개발을 했고 지금은 거의 서빙 로봇은 호출벨과 거의 필수적으로 함께 설치되고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접시를 또 중간에 바꿔야 되는 경우에도 네. 또 로봇이 자동으로 와서 실어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람 손을 많이 덜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로봇이다 보니까 기계지 않습니까? 네. 고장 나는 경우도 발생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실지 업주들은 궁금한데요. 정말 뭐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특히 외식업장 같은 경우에는 피크타임 장사라고 저희는 보통 부르는데 점심 저녁 때 손님들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네. 그 말은즉 굉장히 그 1분 1초가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매장 운영이 어떻게 되냐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영향을 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빠른 AS 대응입니다. 뭐 보통 AS라고 하면은 다음 날 기사분들이 오신다거나 아니면 뭐 한 며칠 뒤에 해결이 된다. 맞아요. 뭐 이렇게 보통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외식업장에서 로봇은 정말 1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는 또 일부 어떤 VOC나 뭐 고객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출동하지 않고도 예. 원격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예, 아니 뭐 집안에서 이용하고 있는 정수기만 해도 잠깐 고장 나서 하려고 그러면 며칠 후에 예약이 된다 이러면 속 터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시분을 갖추는 음식점에서 직원 방문 없이 원격으로 그러면 멀리서 바로 AS가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건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선 수정입니다. 근데 맞아요.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배치도 종종 바뀌고 또 인테리어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 로봇 동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로봇 동선이라는 것은 저희 엔지니어가 직접 세심하게 세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사장님들이 이제 스스로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원격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은 저희가 뭐 전체 동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동선에 대해서는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저희가 원격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예, 동선을 수정해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많이 높으신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집에서 요즘 많이 보급도가 높은 로봇 청소기만 해도 처음에 이렇게 매핑이라는 그런 네, 과정을 네. 통해서 집 구조를 파악을 하던데 좀 동선이 자주 바뀔 수 있는 업장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그런 기술이 아닐까 싶네요. 네. 자, 이 서빙 로봇을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일단 뭐 이 서빙 로봇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 지 저희는 이제 5년 차가 되었는데요. 예. 사실 한국에서 보여지는 이 서빙 로봇의 성장세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즉 이 한국이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는 이 이유가 결국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외식업계에 있는 구인난, 이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이라는 건데 이 어려움은 비단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있는 문제라고 저희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쌓은 이런 여러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까지도 저희가 이런 서빙 로봇을 활용해서 이런 구인난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기업으로 좀 계속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 같은 데서 좀 팁 좀 줄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네. 하네요. 예, 자, 지금까지 서빙 로봇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